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전문항 풀이를 한 달이 지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래저래 바쁜 일을 하다 보니까 3주나 지나버렸네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아무도 안 볼 테니까 제가 나중에 뭐 언젠가 풀이가 필요할 때 보려고 찍어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은 아주 대충대충 할까 합니다. 자, 뭐 1번, 뭐 2번, 3번, 4번 전부 다 기본 문항이기 때문에 뭐 이와 같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다음 5번, 6번, 7번도 매한가지입니다. 5번 미분계수 문제, 다음 6번은 로그 문제죠. 뭐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면 풀릴 것 같고요. 7번도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 정적분에 대한 문제이므로 풀이를 보면 곧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8번에서 이제 10번 사이입니다. 8번 삼각함수 각변환 문제이죠. 뭐 이렇게 문제가 풀릴 것이고요. 9번은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문제네요. 미분을 해서 이제 극값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3차 함수 개형 추론해서 5에서 접한다고 하는 성질을 잘 이용을 하면 무리 없이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0번도 매한가지가 되겠죠. 10번 문항도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제 A점을 잡아주고 Y축에 평행한 선을 뭐 긋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을 때 이 AB와 BC가 같다라는 것과 넓이가 8인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요 길이가 이제 자연적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지수함수 그 개수를 구하는 계산식을 간단히 수행해주면 적당하게 이제 값을 구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옛날에 풀어가지고 그냥 뭐 어렴풋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11번과 12번이죠. 그 뭐랍니까 이거 거리 속도에 관한 뭐 미분 문제이므로 이제 주어진 식을 잘 활용을 해서 해석을 잘 해보니까 정답이 잘 나오더라고요. 잘 구하시면 됩니다. 딱히 뭐 할 말이 없네요. 너무 오래전에 풀어가지고 뭐 이렇게 풀었다라는 거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쉬웠습니다. 다음 12번 등비수열 문제도 뭐 그러합니다. 전부 다 이제 일반항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인수분해가 잘 되어서 이제 공비와 함께 초항까지 잘 나오게 되므로 10번째 항을 잘 뽑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은 이제 하나씩 볼까요? 13번. 다음 2차 함수에 대해서 뭐 1,-6에서의 접선을 L, 그 다음에 gx라는 이런 변형된 식에서의 이 1,6에서의 접선을 m이라고 해서 이제 미분을 잘 해준 다음에 그 L과 M을 적당하게 잘 구해주면 아래와 같은 이러한 뾰족한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을 연립을 하면 이쪽 보이는 곳 여기가 7이라는 것도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둘러싸인 넓이는 뭐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래서 49 바로 정답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 14번. 네, 13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문제를 읽어준 상태에서 이 검정색으로 표시한 게 이 문제에서 다 준 겁니다. 검정색 이렇게 표시한 것들.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이 든 게 어떻게 해서든 각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각 있죠. 얘를 알파라고 해서 여기 알파라고 하고 삼각형 GAC랑 GEC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잘 써주면 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길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좀 어려운데 이 각이 알파, 그러니까 요 애초에 이 각을 알파라고 했던 것과 또 다른 하나의 각 베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두 각에 대한 이 삼각형이랑 뭐 이 잠깐만요.
큰원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두 번 쓸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보시면 사인 B 요거죠. 요렇게 보면 됩니다. 요렇게 요 삼각형에 대한 이제 사인 법칙과 요 알파 요 삼각형에 대한 사인 법칙의 결과가 요 큰 원에 대해서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무리를 싹 지어주니까 정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5번. 15번도 이제 아래처럼 문제를 풀면 됩니다. 먼저 F와 G를 보고 아래와처럼 그림을 그려놓고요. 문제가 요구하는 게 이 A가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가 되잖아요. 적당하게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고요. hx를 다음과 같은 정적분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고 해서 미분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제 미분에서 0이 되는 거죠. 미분에서 0. 그러니까 gx랑 fx가 같아지면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 두 함수를 같이 그렸을 때 이제 서로 만나면서 교차, 엇갈리게 그려지는 곳을 오직 하나만 만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적당하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하나는 이렇게 되는 번개 모양이고요. 하나는 이 올라가다가 이제 이차함수 올라가는 이런 모양인데, 우리가 극값을 오직 한 개만 가지려면 요 이차함수 부분이 요쪽 부분과 딱 접하면서 이제 만나더라도 극값이 안 나오면서 이 오른쪽 이차함수 부분은 요 1차 함수를 관통하는 이러한 느낌으로 올라가주는 이런 식의 모양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로 들어서 이 왼쪽과는 접한다 라고 판별식을 써줘 버리고요. 그리고 요 1에서는 관통시킨다 라는 느낌을 써가지고 이제 A 값을 4라고 딱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접하고 찍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 A가 4일 때 모든 것이 적합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0에서 3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는 거라서 정적분 계산을 잘 때려주고 정답을 뽑으면 15번도 문제없이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16번과 17번 첫 번째 항 주고 이제 기납적 정의해놨으니까 세 번째 항까지 그대로 이어서 구하면 되고요. 부정적분 문제인 17번 또한 아래와 같은 계산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8번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으로 바꿔준 상태에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써주면 18번 정답 나오고요. 19번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값에 대해서 2r을 3차 함수로 취급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아래와 같이 마이너스 2와 1에서 그 값을 가지는 3차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k와 플러스 k가 이제 이 그래프를 가두는데 경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요 정도까지, 딱 요 정도까지만 보는 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의 극대값과 1일 때의 극소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일 때가 극대, 1일 때가 마이너스 15, 극소가 나와서 k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왔죠. 사실상 이거는 풀이할 게 없다고 보입니다. 흐름대로 주어진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주어져 있고 이제 SN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가 원하는 게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는 거니까 뭐 빼주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에 맞게 넣어주고 2를 대입하라고 하니까 이제 2를 대입해서 좌변 우변 비교해주면 두 번째 항이 10이 나옵니다. 뭐 그 상황에서 위아래를 다 비교해보면 아래쪽에 첫 번째 항인 7과 두 번째 항인 10을 더해서 17,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3, 5, 7, 9, 11 이렇게 말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2까지 정답 계산하면 이것도 쉽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1번
단연코 이번 공통문항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좋았던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이 3차 함수이고 뭐 이런 식의 모양이 주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그리고 t를 경계로 음수, 양수 나눠주고, 그리고 0과 2라는 이제 완벽한 근을 가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0과 2는 무조건 지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우극한 이 n 플러스일 때 이 우미분계수죠. 뭐랍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미분계수나 뭐 이런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하튼 이 n 플러스를 넣었을 때 그 주어진 이 극한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값을 오직 이 g-1이라는 값과 마이너스 2분의 7 g1이라는 값을 무조건 주라고 하는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이 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쨌든 이 m은 자연수기 때문에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여야 되는데, 이 g-1은 무조건 플러스일 것이고 이 g1은 마이너스 값이겠죠. 그걸 만족하면서 이 애가 나오는 값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면서, 이 문제가 어쨌든 그 항상 기출되던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0과 2와 p를 뚫는 식의 모양인 이 p를 맞춰내면서까지 그림을 만들어내는 문제여가지고, 어찌 보면은 거의 노가다성 계산 문제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볼 텐데,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뭐 0에서 이렇게 2에서 튕겨 올라가는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0에서 튕기고 2에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0, 2, p를 이렇게 관통하는 이러한 문제라는 걸 깨닫고, 그 요 t의 값이 2라는 거를 이제 깨우치는데 꽤나 오랜 시간 걸립니다. 결국 이 검정 색깔이 이 f라면은 이제 요 g는 이렇게 빨간 색깔로 그린 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풀이가 짧아 보이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습장을 꽤나 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라고 깨우치고, 여기가 당연히 t가 여기가 2가 돼야 된다는 사실까지도, 여기가 t인 거죠. 그런 부분을 찾는데 오래 걸려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런 그림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일 때도 양수가 나오고, 이제 1일 때도 이제 음수가 나오면서 얘를 다 만족하면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는 이제 아래에 있는 식엔 완전 다 계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면서도 추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놔서 맛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뭐 요러한 풀이를 보면 되고요. 결국 이 풀이가 나오기 전에 이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게 상당히 이제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네,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자, 22번. 네, 22번 이 문제는 이제 결국 기하적인 생각을 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라고 봅니다. 먼저 로그 함수 위에 a, b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게 f라고 보고 그 위에 a, b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수 함수 위에 점 b가 또 있답니다. 그때 이 a를 이제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우리가 이제 a 프라임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은 역함수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역함수, f의 역함수를 그려서 요렇게 b, a가 여기 있다고 친 거죠.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이 식과 이 식이 혹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주어진 로그 함수를,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 x, y의 위치를 바꿔봅니다. 그러면 식을 정리를 쫙 하면 y는 8분의 4의 2x 빼기 2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랑은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에 이 8이라는 이 숫자와 여기 2, 그리고 여기 있는 지수를 봤을 때 우리 이 a, b에 대해서 y는 x에 칭하면 b, a인데, 그 상황에서 만약, 그러니까 요 식 있잖아요. 요 식에 내가 여기에 b하고 a를 넣는 것처럼
2b하고 2a를 넣는다면 충분히 이 식의 모양과 일치를 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 식의 모양과 이 식의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내가 y에다가 2y를 넣고 요 x에다가 2x를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에다가 죄송합니다. 여기에다가 y에다가 2y를 넣고 이 x에다가 2x를 넣으면 여기 있는 식이 여기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f라는 거의 그 y는 x 대칭시킨 게 b, a인데 그 역함수 위에도 2b, 2a가 있고 그 애가 여기에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함수의 개념을 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 둘의 중점이 얘들이다 라고 해서 a하고 2b를 더하면 4분의 77, b하고 2a를 더하면 4분의 133이라고 연립을 세우게 되면은 이 457이라고 ab가 합이 나오게 됩니다. 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다시요. 한마디로 f와 y는 x 대칭한 점이 여기에 있는 b, a와 a, b의 관계잖아요. 거기에서 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얘인데 얘의 y 자리에 얘인데 얘하고 얘가 서로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여기 y 자리에 2y 여기에 2x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결국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b의 좌표를 자연스럽게 이 a, b를 y는 x 대칭한 그 역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를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두 좌표를 가지고 관계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뭐 여하튼 그러합니다. 뭐 또 어떻게든 뭐 도움이 되겠죠. 자, 확통입니다. 잘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자, 확통입니다. 23번 중복순열. 자, 24번 조건부 확률. 25번 이게 쉽지가 않네. 뭐 일단 풀이만 쫙 보여드릴게요. 25번. 다음 26번 실내 구간 추정하는 거. 네, 어차피 뭐 기록용이니까 26번 이렇게. 다음 27번 이산확률 변수 문제. 확률 다 추론해가지고 이제 분산값 구하는 거죠. 계산하면 되겠죠. 와, 이게 생각보다 모든 걸 다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네. 다음 28번. 잡다하게 풀었죠. 16개의 공이 있고 1부터 6까지가 있고 빈 상자 6개가 있다. 주사위 던져가지고 홀수면 1, 3, 5, 뭐 짝수면 그 약수에 넣는다. 머릿속 정리를 했고 4번 시행했고 합이 홀수일 때 모든 썼던 공의 개수가 3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공이 2가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것보다 많아지는 확률. 그래서 공의 개수를 이제 8개에서 최대 16개까지 쓸 수 있겠다 했을 때 홀수인 경우 쪼갠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전부 다 헤아려 준 거죠. 뭐 이때 나오는 모든 가지수는 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기반한 거고요. 모든 가지수가 64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3에 들어가 있는 게 2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한 개가 더 많아지려면 얘들 다 의미가 없고요. 오직 요 밑에 두 군데에서만 정답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풀어봤을 때. 그래서 요 두 가지에서 나오는 모든 가지수가 120까지. 그래서 16분의 3. 뭐 요렇게 풀었습니다.
미래에 다시 나 자신이 보게 될 텐데 창피하지 않을란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이렇게 29번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그거죠. 이제 n번 시행해서 나오는 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던 원리처럼 평균하고 이제 다 추론해 주고요. 그때 3이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확률로 구해서 아래와 같은 계산을 실시를 해 나가면 977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직접 가르치는 단원도 아니고 속에 있는 거를 그냥 풀었기 때문에 요 계산식을 설명하는 거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리긴 합니다. 다 용어가 뭐라는지 다 까먹었네요. 다음 마지막 30번 비어있는 주머니 10개, 1열, 공 8개 그리고 각 주머니에 있는 공의 개수가 2개 이하가 되도록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 공의 개수가 1개인 주머니가 4개 또는 6개 케이스 쪼개주고요. 그리고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인 주머니와 이웃한 거에는 들어있지 않다. 그거를 참고를 해서 케이스를 쪼개서 경우의 수를 다 세줬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풀이가 그 경우를 적어준 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28번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뭐 주어진 규칙대로 경우의 수를 잘 헤아려 주면 되겠습니다. 네, 미적으로 갑시다. 자, 미적분입니다. 23번 극한 문제 바로 로피탈 써버렸죠. 다음 24번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뭡니까 치환적분이라고 하죠. 치환적분 쓰려고 의도적으로 식 바꿔주고요. 치환적분 하면 24번도 풀리게 됩니다. 자, 25번은 이제 조임정리 그쪽 계열이겠죠. 그래서 양변에 n 나눠주는 것이 뭐 핵심입니다. 양변에 다 n 나눠주면은 n분의 an이라는 극한값 나오게 되고요. 여기도 이제 n 나누고 n 나누고 n 나누고 다 n 나누고 하면은 n 제곱이죠. n 제곱 n 제곱 다 나누게 되면은 극한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26번 뭐 흔하지 흔한 그 입체도형 부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분의 루트 3은 그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빗대어 썼고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1에서 2까지 인테그랄 써줘서 정적분하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 문제여가지고 곧바로 이제 이 공식까지 썼다라고 하면서 정답을 끌어내면 1번이 나오게 됩니다. 매개 변수 문제 27번 각각 이제 dx dt, dy dt를 다 구해주면 좀 길게 나오긴 하죠. 그리고 만나는 점 p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x 자리에 y 자리에 다 넣어서 식 정리를 쫙 해줍니다. 그러면 이 식의 모양상 봤을 때도 그렇고 t가 4분의 1일 때 우리가 그 만나는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4분의 1인 걸 알아차린 상태에서 이제 준식에다가 다 대입을 4분의 1을 다 해주면 이제 dy dx가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달리 할 말이 없네요. 이것도 뭐 이 계산을 했다라는 사실 이외에는 이제 뭔가 전문항을 다 이제 훑는 입장에서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어우 길다. 어이구 28번 일단 여기 적혀진 예 순서로 풀이를 이제 쭉 읽어 나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먼저 f를 미분을 해서 증가하는 함수임을 먼저 캐치를 합니다.
그 값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값이 없고 0에서 이제 쉬어가는 거라서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을 이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쫙 그려주고 접선 그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이제 이러한 삼각형의 모양이 나오면서 이제 S, FS가 될 것이고 접선의 방정식까지도 다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해가지고 A 좌표와 B 좌표를 다 구해내면은 문제가 요구하는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과 s, fx 사이의 거리가 t가 된다라는 식을 이렇게 이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해 놓은 게 있으니까는 f's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 뭐 t가 이까지가 정의가 딱 됩니다. 이까지가 요까지가 이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요까지가 문제 포인트죠. 그때 그 점 사이의 거리가 t가 되도록 하는 s의 값을 gt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gt의 모양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때 s 값을 우리가 gt라고 하는 거니까는 의도적으로 이 뒤에 있는 식을 hs라고 바꾸게 되면은 결국 내가 t에 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는 증가함수잖아요. 증가함수니까는 그 역함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을 써서 이 t하고 s의 위치를 이렇게 싹 바꿔버리게 되면은 h 인버스 t는 s, 그죠? s에 관한 식이 나왔죠? 그것을 우리가 gt, 그러니까 이제 h 인버스 t가 gt가 되는 이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식의 역함수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gt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해설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결국 2분의 1에서 4분의 27까지 h 인버스 t, 그러니까 이 식의 역함수의 그 정적분 값을 알고 싶은데 우리가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고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우리 원래 함수가 이 검정 색깔 요거를 이제 원래 hs라고 하면 y는 x에 대해 대칭한 게 바로 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함수 쓰자면 얘가 이제 h 인버스 t인 거죠. 그 다음 얘가 이제 hs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h 인버스 t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 전체 이 사각형 넓이에서 요 원래 함수가 이루는 얘가 4분의 이 값이 이제 4분의 27과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으면 1하고 3이 나옵니다. 요래. 그래서 1에서 3까지의 넓이를 이제 여기랑 여기랑 같이 빼주자. 이런 식의 논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 넓이를 구할 거면은 요 1에서 3까지 여기 넓이가 지금 여기랑 같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원래 거에서 빼주고 여기도 빼주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랑 여기를 빼주자. 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에서 4분의 81에서 4분의 2,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일부러 통분했습니다. 2분의 1인데 여기랑 그리고 원래 함수에서 1에서 3까지 정적분을 빼주면 이제 여기가 되겠다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계산을 쫙 해주면 정답이 요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딱 있어가지고 정답을 맞춰냈었습니다. 네, 뭐 비교적 복잡해 보이는 계산 문제죠. 아마 요 포인트에서 이제 캐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29번.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과 이제 등비 수열. 그래서 얘 등차 수열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등비 수열 첫째 항을 B라고 합니다. 뭐 공비를 R로 쓰는 것은 뭐 알 것이고요. 얘는 그냥 공차를 A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이 관계가 성립하는데 1, 2, 3이라고 해서 그냥 다 냅다 썼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식을 보니까 이 식을 만족한다고 하니까 뭐 얘는 등비급수겠죠? 1-R분의 B라고 쓰고
얘는 그 부분 분수로 쪼개야겠다 바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분수로 쪼개주면은 이제 a제곱분의 1이라고 요 급수를 통해서 요 식도 요렇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메인이 되는 식은 요 식이랑 그 다음 얘가 어쨌든 등비 수열이란 말 아닙니까? bk 플러스 1, bk 플러스 2, bk 플러스 3. 그래서 등비급수를 씁니다. 등비 중항이죠. 중간의 제곱은 양 끝의 곱의 합과 같다라고 하니까 a가 덜컥 나오더라고요. a 집어넣어 줍니다. a 갖다 집어넣어 주니까는 이렇게 식 정리되고요. 그거 이쁘게 정리하게 되면은 b의 값이 3분의 32에서 3분의 92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갈 b의 값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여기 a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3, 1, 3분의 1이더라고요. 3의 배수구나 라고 생각해서 b의 값까지 추론됩니다. 그러면 묻는 거를 푸는 거 정도는 바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30번.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연속함수 fx와 역함수가 있다는 표현과 함께 가나를 이렇게 쪼개놨죠.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m이면서 1,0을 지나는 직선이 f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제 잘 그려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위일 때는 이렇게, 지금 부호는 없다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이 범위일 때는 이렇게 풀마로 풀리게 될 건데, 일단 증가한다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런 식의 모양을, 그러니까 그 전에 역함수라도 우리가 f가 증가하면 그 역함수도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이제 요렇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차이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달아서 이제 역함수를 이 부분에서 범위를 구해주고요. 그 다음 얘도 절대값을 풀 때 이제 플러스로 풀릴 때가 있고 마이너스로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1보다 클 때는 얘가 이제 플러스로 풀릴 것이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로 풀릴 건데, 이렇게 풀리겠죠? 그때마다 증가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요 1보다 클 때는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또 한 번 붙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어떤 개념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그림이 이미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좀 보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수함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EX의 그래프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가 되어야지 이제 원점 대칭 요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지울게요. 자, 뭐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 문제를 좀 또 볼 수 있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이 0과 1 사이에서는 이제 증가하는, 대략적으로 이제 3차 함수 요렇게 되는 모양으로 요렇게 그리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 1,2에서 요렇게, 지금 지수함수가 요래 되는 거죠. 요래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요거 그린 것처럼 여기 마이너스 씌운 이유가 있죠. 요래 되도록. 근데 이제 여기 일부만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요렇게 되는 모양으로 이제 F 역함수를 그린 겁니다. 검정 색깔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원래 함수는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 y는 x 그려놓고 이제 f를 초록 색깔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왜냐하면 fy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이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해하면 끝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겠죠. 그런 다음 1,0을 지나는 직선이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는데, a하고 b에서 오직 두 군데서만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깔아놨죠. 그래서 했던 행동이 뭐냐,
얘를 지나는데 과연 자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이 요 초록 색깔입니다. 과연 어떻게 돼야 그 교점이 계속 달라질까라고 끄어보니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끄으면 얘가 그 이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젠간 요 뒤쪽 부분에서 얘가 이렇게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한 개, 여기 뒤에서 또 두 개, 그리고 이어갈 때 여기서 세 개. 그러니까 무조건 다항함수가 무조건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 요 지수함수는 무조건 이 점근선이 있어가지고 요 뒤에서 만나게 됩니다. 얘가 세 개죠. 그러면 계속 세 개를 유지하겠죠. 계속 이때도 세 개. 그쵸? 세 개겠죠? 그러면 달라질 때가 언제냐? 바로 요렇게 기울기가 0일 때밖에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얘가 조금이라도 요렇게 눕는 순간부터 얘는 언젠가 이 뒤쪽 부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뒤쪽에서. 그래서 제일 처음 생각했던 정답이 바로 이 A 값이 0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 0일 때의 교점은 한 개죠. 얘가 1입니다. G0은 1이고요. 만약 조금이라도 얘가 요렇게 눕는 순간부터 교점은 여기서 최초 이렇게 되는 순간이죠. 이게 A 뿌리잖아요. 한 개, 뒤쪽에 한 개, 또 끝에서 한 개 해서 세 개. 요 앞에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그러면 사실상 계속 세 개를 유지하다가 언제 다시 한 번 더 불운속이 될까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그 불운속은 얘가 이 언젠가 여기가 뒤에 쪽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분명히 이 접하게 지나갈 때가 있지 않을까, 이 접할 때지 않을까 이 생각이 딱 든 겁니다. 이 접할 때가 유일하게 또 바뀌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이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그 f랑 보는 거지만 가지고 있는 함수는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역함수를 일단은 다시 f를 구하기 위해서 x, y 위치를 바꿔줘서 fx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 다음 얘를 x가 t, ft라고 하면 결국 얘 t, ft와 여 1, 0이잖아요. 그래서 요 둘을 이은 기울기 얘와 여기서의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한 거의 기울기, 우리 얘 미분하면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을 때의 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려고 보니까 얘를 의도적으로 이제 b를 내려주고 t분의 -t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를 다 안쪽에다가 다 바꿔 넣어줍니다. 그래서 b에 관한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위로 탁 올렸을 때 공교롭게 이 b분의 LNB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2가 탁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곱인 게 4구나. 그리고 그때 교점은 2개. 아까 요걸 딱 확인했잖아요. 2개. 그래서 1 곱하기 3 더하기 8 하면은 정답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와, 풀긴 풀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안 볼 거랍니다. 뭐 내년도에 다시 제가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찍어 올리는 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개인적으로 찾아온다면 잘 풀거나 또는 댓글로 그 문항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